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8대 공정 중에 CVD 과정, CVD 공정 제1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차시이니만큼 전체 과정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트랜지스터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계에 대해서 이제 트랜지스터의 개념을 좀 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메탈까지 있는 공정의 수직 구조도를 학습을 하고 본 게임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기로 하죠. 우리가 이제 8대 공정을 지금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CVD 공정이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포토, 엣지 전체 8가지 중에 이제 CVD 공정을 학습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CMOS, 이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이제 트랜지스터 한 개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CMOS라 그러면 우리가 뭘 CMOS라 그러죠? 네, 그렇죠. NMOS와 PMOS를 합친 놈을 우리는 CMOS를 한다. NMOS는 뭐냐? 뭐가 NMOS냐? 이 트랜지스터를 동작하는 그 캐리어가 전자다. 전자가 캐리어고, 그 다음에 PMOS는 전공, 일렉트론이고 전공, 이건 이제 우리가 홀이라 그러죠. 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 CMOS를 하는데, 그중에 우리는 이 NMOS 하나만 가지고 한번 트랜지스터 한 개를 한번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트랜지스터는 탑뷰로 봤을 때 설계자가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첫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게 위에서 본 거예요. 맨 위에서 보면 빨갛게요 사각형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레티클이라는 개념으로 말하면 요걸 이제 액티브라 그래. 액티브의 의미가 활동적인 그런 뜻이잖아요. 활동적인, 뭐가 활동적이냐? 전자들이 여기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영역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자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액티브라 그러거든요. 이 보면 이제 마이너스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전자예요. 전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란 색깔로 수직으로 서 있는 게 여기 이제 게이트라는 거예요. 게이트. 우리가 이게 트랜지스터를 흔히 이렇게 수도꼭지를 비유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수도꼭지를 비유하죠? 이렇게 게이트라는 건 이제 수도꼭지고, 이렇게 소스 드레인이 양쪽에 있는 전자가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걸 한쪽을 소스, 한쪽을 드레인, 이렇게 전자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게이트를 제어함에 따라서 이놈이 이동하는 걸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게이트라는 놈이 여기서는 꼭지라는, 수도로 말하면 꼭지를 얘기합니다. 수도 꼭지. 그 다음에 전류가 여기 들어가는 부위를 이제 이렇게 컨택 부위를 보통 디자인할 때, 우리 레이아웃 할 때 이렇게 X 표시로 많이 합니다. X 표시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하나가 요걸 우리는 레티클이라고 해요. 레티클. 즉 설계 정보가 들어가 있는 마스크, 다른 말로 매스크라고 그러고, 이걸 이제 레티클이라고 합니다. 레티클. 자, 해서 이제 이 트랜지스터라는 놈은 단자가 몇 개다? 4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게이트라는 게 있고, 요걸 게이트라고 하죠. 그리고 한쪽이 소스고, 이렇게 소스, 그 다음에 오른쪽이 드레인, 그 다음에 기판을 우리가 서브, 이 밑에 이제 그 평면으로 봤을 때가 요걸 수직으로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요 밑에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요게 이제 게이트 지고, 그 다음에 한쪽이 소스,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를 이렇게 가상에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그 다음에 드레인, 요걸 이제 기판이라서 요걸 브레이크 이렇게 해서 4개 단자로 이루어진 것이 모스 트랜지스터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는 의미는 이쪽에서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우리가 전류를 흘려주면 전자가 여기서 이제 그 게이트 밑을 통과를 하는데, 이렇게 전자들이 양쪽에 서로 갈라져 있어. 그런데 게이트 밑에는 우리펜이 없어. 전자가 없어. 이 밑에 원래 밑에 있다가 이 게이트 쪽에서 전압을 가해주고 제어를 하게 되면 전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다리를 놨습니다. 이렇게 끌려 올라와서 이렇게 플러스를 걸어주면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잡아 당기자는 거죠. 플러스 전극을 걸어주면, 전압을 걸어주면 이렇게 끌려 올라와서 다리를 놔. 그러면 전자들이 우리 편이 저기 다리를 놨네 해서 이제 이놈들이
전자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가 전기가 흐르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이트 쪽에 전압을 걸어준다는 의미가 여기서는 소독꼭지를 이렇게 돌린다, 제어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전류는 이쪽에 출발하는 쪽을 소스라 그러고 물이 나오는 쪽을 드레인이라고 한다. 이 수도 꼭지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한 개 이제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트랜지스터 구조가 이렇게 그림을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죠. 요 그림을. 그죠? 소스, 드레인, 게이트, 버클하고 또 대단히 중요한 게 게이트 옥사이드라는 게 있어요. 게이트 옥사이드. 이건 전륜막인데 우리가 다른 말로 이걸 유전막이라고 그래요. 유전막. 우리가 DNA가 유전하는 그런 유전막이 아니고 전자와 전공을 이렇게 그냥 쉬운 개념으로 하면 전륜막, 전기 안 통하는 막이다. 전기 안 통하는 막 유전막. 처음에 유전하면 되게 무슨 의미인지 좀 감이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유전막이라는 거는 전기가 안 통하는 막이다. 이렇게 일단 개념을 잡아놓으세요. 이렇게 일단 그렇게 하면 일단 편해. 뭐 혼란이 오기 전에. 자, 이렇게 해서 보면 게이트가 있고 소스 드레인이 있어. 그리고 게이트 밑에 게이트 옥사이드라는 이런 놈이 보통 얇게 이렇게 뭐 수백 옹스트롬, 수십 옹스트롬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 즉, 이 게이트라는 놈은 전기가 잘 통하는 전도체. 그리고 소스 쪽도 이 드레인 쪽도 불순물이라는 걸 불리는 우리가 전자가 들어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외부에서 강제로 집어넣은 거거든. 임플란트를 이렇게 쳐서. 그리고 이 밑에 P-웰이라는 게 있죠. 웰. 우물이라는 뜻이잖아요. P-웰이라는 게 웰은 우물인데 P라는 놈이 여기에 우리가 그 전공을 나타낼 때, 즉 홀을 나타내고 P-타입이라고 해요. P-타입. 그죠? 전공, P-웰이 여기에 전공 성분들이 이렇게 우물들이 이렇게 우물 안에 전공 우물들이 이렇게 있는 안에 그 경계를 이루고 이렇게 이 소스라고 하는 전자의 집단들이 이렇게 몰려 있고 또 반대쪽에는 또 이렇게 전자의 집단들이 두 개, 드레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양쪽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이루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PN 정션이라고 하죠. 이쪽이 P고 이쪽이 N 쪽이니까 PN 정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PNP 또는 PN 정션, PN 정션 요 두 개 경계를 이렇게 이루는 부분을 우리가 PN 정션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콘택이라고 하고 한개 구조는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요걸 이제 입체적으로 보신 그림이 약간 틸트해서 보시게 된 그림 밑에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소스는 N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분류하거든. N 플러스는 얘기를 플러스는 의미는 도핑이 많이 되어 있다. 즉 전자를 여기에 빠글빠글하게 많은 임플란트를 쳐서 강제로 집어넣었다. 그래서 P 마이너스 웰이라는 마이너스는 소수의 개수로 이 안에 임플란트를 해서 쳐넣었다는 뜻이고 플러스는 많이 다수 집어넣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보통 제곱센티미터당 15승계, 이에 15승계가 이제 들어간 거고요. 마이너스 같으면 이에 제곱센티미터당 13승계, 뭐 그 위 아래위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한 개의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거 크게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죠? 자, 다음 지적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완성된 반도체 칩이에요. 칩을 수직으로 뚝 잘라서 이렇게 내부 구조를 본 겁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그 웬만큼 이해하시면 이제 반도체를 어느 정도 이해하신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구조가 이렇게 뚝 잘라서 보았는데 요 용어들을 이제 먼저 잘 처음에 일단 숲을 먼저 우리가 알고 안으로 들어가자고요. 이게 숲이에요. 숲을 이게 반도체 칩의 수직 구조야. 보면 뭐 글씨가 이렇게 많고 좀 처음에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한번 설명하면서 나가죠. 자, 이 STI라고 있어요. Shallow Trench Isolation. 이놈을 우리가 웨이프를 처음에 여기가 이제 그 팹에 처음에 웨이프 투입할 때 두께가 말이죠. 여기에요, 여기. 밑으로 한 10배 정도 이상이 두꺼워. 이만큼 두꺼운데 실제로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그 1분에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아주 얇은 층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임플란트라고 하는 그 맞은 층들이 이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 위는 이제 각종 그 뭐 전기가 통하는 막질들로 이렇게 배선이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처음에 이제 웨이퍼가 시작되는 부위는 여기에요. 여기 이제 해서 밑으로는 자 P 마이너스 웨이퍼라 해서 요거는 웨이퍼를 처음에 만들 때 전공 성분을 소수 P 마이너스로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P 타입이라는 이게 그 뜻이거든요. 전공 성분이 저농도로 주입된 기파를 처음에 웨이퍼를 만들 때 이 실리콘을 녹인 상태에서 불순물을 P타입을 소수로 집어넣은 상태다, 이런 뜻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STI부터 보게 되면 STI는 Shallow Trench Isolation이에요. 얇게 파인 경계층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무슨 경계? 이게 우리 샬로우. 이게 뭐냐면 CMOS라 하면 이쪽을 N 플러스 여기가 이제 N모스죠, 그죠? N모스는 항상 PL에 있어요. PL 안에 이렇게 N 플러스 정션이 만들어지고 게이트가 있고 P웰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 N 안에는 P 플러스 그 게이트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PMOS라고 그러지, PMOS. 이쪽은 뭐라 그래? N모스라고 그랬죠. 페이지에서도 한번 P와 N을 합쳐진 걸 우리 CMOS라고 하는데, 요놈을 서로 이제 갈라놔야 될 거 아니야. 둘이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요거를 이렇게 호댕이를 파가지고 실리콘을 이렇게 웅덩이를 파가지고 여기다 전기가 안 통하는 막으로 이렇게 채워놨어. 이걸 우리가 STI라고 합니다. STI. 샬롯 트렌치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나온 게 사이드웰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 게이트에 보게 되면 여기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사이드웰 스페이스라고 해요. 사이드. 얘를 만드는 목적은 뭐냐면 LDD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LDD 구조. 라이틀리 도프트 드레인이라 해서 LIGHTLY 라이틀리 도프트 드레인이라 해서 모든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다 LDD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LDD 구조. 이렇게 하는 목적은 그 불량 명칭인데 HCI 핫캐리 인젝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놔요. 불량명이 HCI는 가장 유명한 불량명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요 LDD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 이렇게 게이트가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졌어. 그런 다음에 N- 임플란트를 이렇게 전면에 닫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알들이 여기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박혀. N-를 해서 소수로 N- 저농도로 제곱센티미터당 13개 수준으로 여기 표면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닫혀준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스페이스 옥사라고 하는 옥사이드를 이렇게 전면으로 눈이 온다 생각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데포지션을 침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전면 H백을 하게 되면 이놈이 깎여. 그러면서 남은 건 옆에만 이렇게 스페이스만 하고 얘도 다 깎이고 날아가고 없어요. 요걸 가지고 우리는 스페이스 옥사이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페이스 옥사이드.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임플란트를 이제 M 플러스 임플란트를 쳐. 그러면 아까 저농도, 이 앞쪽은 저농도 N-고 여기는 이제 N 플러스라고 하는 이게 15성계. 자, 불순물을 많이 고농도로 집어넣었다는 소리. N 플러스 P 플러스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치는데 얘가 막고 있으니까 아까 요 마이너스 맞은 데는 총알이 안 들어가죠. 불순물이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얘가 막고 있으니까. 요 막힌 부분을 제어하는 데만 이렇게 고농도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임플란트가. 그래서 M 플러스라고 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를 우리는 LDD 구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쪽은 N- 저농도로 이렇게, 앞쪽은 이렇게 저농도로 불순물이 덮인 게 있다. N모스뿐만이 아니고 P모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스페이스 옥사이드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사이드웰 스페이스, 여기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리메탈 디일렉트릭 해서 뭐뭐 하기 전에 메탈 디일렉트릭, 메탈 하기 전에 전력막 해서 이게 보면 여기가 메탈 1이라 써있죠. 여기가 메탈 1이라 써있고 여기는 메탈 2야. 이거. 위에 있는 건 메탈 2. 그러니까 선이 두 개야. 고압선이 두 개야. 그냥. 자, 이렇게 메탈 1을 하기 전에 PMD. 프리메탈 디일렉트릭 했으니까 프리메탈 디일렉트릭 했으니까 메탈 하기 전에 저렴막이니까 이걸 말합니다. 이거를 저렴막이다. 자, 여기서 보면 CVD 막이 어떤 거냐면 이게 CVD 막이에요. 이것도. 저렴막. 그 다음에 게이트 폴 위에 덮여있는 이놈도
절연막 CVD로 이제 보통 이렇게 덮어줘요. 여기서 보는 이런 것들이 다 CVD막이에요. 전기가 안 통하는 막, 그 절연막이라 하는데, 그게 대부분이 CVD막으로 데포지션 된다, 침적한다. 이 게이트 폴리에는 전기가 잘 통하는 막이라고 했습니다. 전기가 잘 통해. 그리고 금속 메탈원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전기 잘 통하고, 알루미늄을 통하고 이제 알루미늄을 통해서 커런트가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텅스텐을 타고 메탈1을 타고 메탈1과 메탈2를 연결하는 텅스텐 비아를 통해 비아 컨택이라고 해요. 메탈1과 메탈2를 연결하는 것. 그리고 메탈2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그게 이제 PMD라 그러고, 이 메탈1과 게이트 폴리 중간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PMD라 그러는데, 그 종류에는 이렇게 BPSG라고 하는 이런 막질이 있다. 또는 ILD라고도 한다. 인터레이어 딜렉트, 인터레이어, 뭐뭐 레이어 간에 게이트 폴리 막질과 메탈1 막질 간의 절연막, 그걸 이제 우리가 이거 똑같은 PMD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ILD라고도 그런다. ILD. 그 다음에 패시베이션 디일렉트릭에서 이거는 보호막이라 그래. 공정이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이 보호막을 이렇게 덮어주잖아. 보호막을 한 겹을 덮어주고 두 겹으로 덮어줘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보호막이라 그러지. 보호막. 이걸 패시베이션이라 그래. 보통 뭐 디일렉트릭까지 안 쓰고 보호막, 보호 절연막인데 패시베이션 보호막이라고. 그 다음에 이거 안티 리플렉션 코팅이라서 ARC라는 게 있어요. ARC. 여기서는요, 그 재료들이 보통 SiON이라는 이런 막질로 사용합니다. 보면 알루미늄 여기 보면 새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죠. ARC라고 되어 있죠. ARC. 여기도 다 보면 새까맣게 되어 있어요. ARC라고. 이 ARC는 말 그대로 반사, 리플렉션 반사 코팅. 즉, 이 알루미늄은 하얘서 거울 같잖아요. 빛을 참 반사를 잘해. 거울같이 보면 거울같이 보이잖아요. 왜? 알루미늄, 그죠? 이게 우리가 이게 포토 공정을 할 때 이 빛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다른 데로 난반사가 많이 일어나. 이게 알루미늄이 반사도가 거울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난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ARC막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아까 막쪽에 나와 있는 대로 SiON이라는 막을 많이 사용한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죠. BPSG. 포럼 포로실리케이트는 이게 뭐냐면, 메탈1과 게이트 폴리 중간에 절연막, 전기가 안 통하는 절연막을 이 BPSG라는 막을 많이 사용한다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WCVD라는 게 W의 텅스텐이잖아요. 그죠? 텅스텐. CVD 방식으로 침적한 텅스텐이다. 이놈들이 다 텅스텐. 여기도 텅스텐, 얘도 텅스텐. 전기가 잘 통하는 텅스텐. CVD로 하게 되면 이렇게 좁은 그 구멍을 뚫고 이게 메탈을 채워놓은 상태잖아요. 이게. 여기에 CVD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잘 채워진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CVD 방식으로 침적한 텅스텐이라고. 그 다음에 TIN CVD라 했는데, 얘도 CVD 방식으로 침적한 TIN인데, TIN의 용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텅스텐 코팅을 좀 다 채울 때 미리 바깥쪽에 파란 선 있죠. 이놈이 TIN이다. TIN. 이걸 이제 장벽 메탈이라 해서 우리는 베리어 메탈이라고도 불러요. 이거를 BM 이렇게 표현해요. 베리어 메탈이라고도 해요. 이걸 미리 하고 이렇게 텅스텐 해줘야, 특히 이런데 여기 실리콘하고 닿는 부위에 불량이 안 생겨요. 이걸 베리어 메탈 안 하게 되면 이 텅스텐이라는 놈이 실리콘과 바로 맞닿게 되면 정션 스파이킹이라고 여기 이게 막 파이는 경우도 생기고 불량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베리어 메탈이고 하는 이걸 TIN을 미리 CVD 방식으로 적층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이렇게 이 바닥도 적층이 되고 옆도 적층이 되고 다 아주 저압에서 보통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적층이 돼요. 이렇게 옆에도 잘 달라붙는다. 보통 밑에만 달라붙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밑에도 이렇게 달라붙고 이렇게 다 같이 풀칠하듯이 다 달라붙는다. TIN 막이. 자, 그 다음에 N 플러스 P 플러스는 이건 뭐라 그러냐면, 아까 트랜지스터 마트 소스 드레인이라고 했죠. 소스 드레인에 보면 N 플러스, P 플러스, P 플러스 이걸 한쪽을 소스라고 하고 한쪽을 드레인이라고 했어. 그죠? 이렇게 고농도로 보통 제곱 센티미터당 15승기 수준의 불순물을 집어넣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고농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N-P- LDD 구조가 이 앞쪽이 여기는 P-고 N 플러스 쪽은 앞쪽이 N- 저농도로 되어 있죠. 그걸 우리가 아까 LDD 구조라고 했어요. LDD 구조는 뭐 때문에 한다?
HCI라고 하는 핫캐리 인젝션이라고 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불량명령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메탈의 구조가 보면 메탈 원 써놔놓고 AL.CU라고 되어 있는데 CU가 꿀이잖아요. 그죠? AL은 알루미늄이고. 자, 보통 옛날에는 알루미늄을 다 썼어요. 요즘은 이제 구리로 나노시대 요즘은 다 구리로 바뀌었지만 옛날에 저 디자인 패턴이 널찍할 때는 다 알루미늄을 썼단 말이에요. 이 알루미늄이 99%고 0.5%가량이 이제 구리를 섞어놨어요. 이게 알루미늄에다가 그냥 알루미늄 100% 안 하고 왜 구리 섞어졌냐? 섞어진 이유는 이게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EM이라 그래요.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ELEC TR로 MIGR 마이그레이션. 배선이 이렇게 알루미늄 배선들이 보통 여기 보면 이렇게 대나무 고리 같이 구조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선들이 돼 있어. 보통 뱀보 구조라 해서 이렇게 대나무 구조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동작을 할 때 보면 이놈의 원자들이 이렇게 막 따라 움직여. 이놈이 움직이면서 이 그레인 바운더를 따라서 알루미늄 원자들이 움직여가지고 이놈이 뻥 피고 구멍이 생겨. 이렇게 동공이 생겨버려. 일렉트로 전자들이 이동했다 그래. 원자들이 이동.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단선된 것 같은 그런 불량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 걸 구리를 섞어주면 그런 현상이 없어진다 해서 이렇게 구리 합금으로 사용한다. 자, 이 페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처음 봐서 좀 헷갈리고 좀 머리에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차근히 자꾸 반복해서 보셔서 이 페이지를 완전히 이해하면 반도체 공정에 거의 어느 정도는 이해가 빨리 될 수 있겠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뭐 때문에 돼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는데 훨씬 많이 도움이 되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좀 차근히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VD 공정 강의 이제 시작했잖아요. 첫 시간을 앞에 이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미리 온풀기로 점수를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전체 숙제는 이렇게 8차시로 되어 있습니다. 과정 속에 이제 첫 시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CVD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CVD라는 게 뭔지, 원리가 어떻게 되고, 막을 만들 때 그 막질이 이제 그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인지, 막을 만들 때 어떤 영향들이 이제 그 막의 성질에 영향을 주는 건지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네 번째 가게 되면 이제 CVD 방식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CVD라는 것도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화학 기상정착이라고 그러죠. 그 종류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양이 많아서 한번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6번째 차시로 가면 CVD에서 만들어지는 그 막질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MOCVD에서 메탈 오르가닉 CVD라 그래요. 금속 유기 CVD다. 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3,5 뭐 컴파운드 뭐 앞으로 미래로 이제 그런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쓰이는 그런 많이 이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방식인데,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하고, 현재 대부분 쓰고 있는 건 이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MOCVD는 이제 미래를 이제 이걸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차시에 가게 되면 CVD 공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불량들에 대해서 사례를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CVD 엔지니어들은 보통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그 직무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은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